엄마 눈 떠봐. 엄마, 엄마, 엄마. 김삼내 할머니는 올해 99세의 치매 환자다. 엄마, 하고 밥 먹어야 돼. 삼키기만 하면 되는 유동식으로 준비했지만 좀처럼 입을 벌리지 않는다. 볼까? 아유, 잘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 엄마. 끼니 때마다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상황. 요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다. 엄마, 억지로 권하는 딸의 마음도 편치 않지만 어쩔 수 없다. 왜냐면 빈속에 나는 약을 먹을 수 없고 약은 꼭 필히 드셔야만 되니까 마음대로 안 되고 약을 삼키는 것도 어려워 물약으로 만든다. 인간은 다 헤어질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더 사셔야 할 텐데 저렇게 안 드시니까 안 드시면은 한 10여일간 안 드시니까 딱 사람이 저렇게 탈진을 하더라고. 고개도 못 들고. 엄마. 약을 먹게 하려면 또다시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 알았어? 다행히 정현미 씨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안녕하세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 요양보호사가 하루 3시간 방문한다. 으쌰. 현미 씨가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설거지, 청소와 같은 집안일을 주로 돕는다. 무엇보다 큰 도움은 힘을 써야 할 때. 네.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좌변기나 휠체어에 앉힐 때 도움이 필요하다. 야, 엄마, 저 밖에 바람 쐬고 와. 응? 고개 이렇게 들고. 침대를 벗어나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시간. 할머니가 좋아해 시작한 산책이지만 딸인 현미 씨에게 잠깐이라도 쉴 시간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따님이 너무 힘드니까 따님이 지금 환자요. 힘들어가지고 이제 못 갈 때는 제가 그걸 갔다 오고 그래. 어디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복지관도 못 가고 힘들어서 너무. 어머니가 집을 비운 시간. 잠깐 누워서 쉴 법도 한데 현미 씨는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인다. 맨 일이죠.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고 보면은 눈 뜨고 보면 맨 일이에요. 오로지 어머니 돌봄에 쏟는 하루. 현미 씨도 몸이 아프지만 병원 가는 시간도 내기 어렵다. 병원이라는 게 시간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8시에 여기서 나가갖고 첫 번째로 가서 하고 빨리 오려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시작을 해갖고 빨리 하고 집이를 빨리 와야지 요양사님 오면은 올 때 이제 오기 전에 이제 밥을 해서 엄마를 먹여야 되잖아요. 애로 사항이 많아요. 그냥 무슨 그러니까 다른 일을 제 시간은 없어. 아무튼 저는 시간이 항상 쫓기고. 정현미 씨의 나이도 올해 76세.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수 있는 나이다. 건강했던 어머니가 약해지기 시작한 건 9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부터 4년 전 고관절을 다친 후로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어머니가 침대를 벗어날 수 없게 되면서 정현미 씨의 삶도 그대로 멈췄다. 어머니한테 오직 올인을 하고 살았어. 솔직한 얘기가. 어머니 아프면서 내가 혼신을 다했어. 내 딴에는. 어머니가 하루하루 조금 웃고 이러면은 제 마음이 막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하는 일도 힘든지 모르고.
근데 어머니가 힘들어하고 이러 하면은 진짜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가 좀 편하게 가실 때까지는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 바람입니다. 뭔 바람이 뭐 있겠어요. 삶의 마지막 여정을 살던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것. 딸인 현미 씨의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 어디에서 노년을 보낼 것인가? 누구나 언젠가는 마주할 질문이다. 마당 한켠을 채우고 있는 화분들은 할머니의 작은 텃밭이다. 아이고 허리 아파서 못하가. 올해 84세인 신영순 할머니는 이 집에서만 40년을 넘게 살았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 집안 곳곳이 위험지대다. 지금은 안 하대. 눈 오고 비 오고 거식하고 있지만 넘어져서 이게 깨져갖고 당하도 덜 나샀네. 아이고. 안 나가요. 내가 나가더라네. 골다공증으로 요래 무릎 관절염을 앓는 데다 하체에 힘이 없어 여러 번 낙상 사고를 당했다. 세월의 무게만큼 굽은 허리. 아들, 딸 낳아 키우며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혼자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나이가 됐다. 손잡이 같은 것은 필요하지. 어디든지 그것도 해더라고 하네. 내가 기어다니면서 묻고 나 이제 우리 아들 딸 보고 말 안 해. 해더라고도 안 하고. 나 이렇게 생겼다 소리도 안 하고 나 혼자 고통받고 말지. 너희들까지 내가 가슴이 아프게 하겠냐 하고 그러고 사요. 그렇고 살아. 옆구리 아파도 아픈지 뭐. 19살에 시집 와서 이 동네에서 65년을 살았다. 동갑내기 이웃과는 친구처럼 자매처럼 지내왔다. 어디 갔다 왔어? 노인당에 나 금방 나갔어. 금방 나갔다고. 길 걱정이 게 뭐냐면 내가 밥 먹으면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거에 걱정. 그냥 얼른 죽은데 병원에 가서 얼른 안 죽으면 어떡해요. 그거에 제일 걱정된다고. 밥도 못 해먹으면 밥 안 해줄랍디야. 밥 못 먹고 아야 화장실도 못 다니고 뭐 누가 와서 도와주겠어. 수십 년 살아온 집이 있지만 돌봐줄 이가 없으면 떠나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노인 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섰다. 독거노인 비율은 19.5%. 노인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다. 가족의 돌봄이 당연하던 시대는 지났다. 생애 마지막 장소도 달라졌다. 노인이 사망 전 10년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내는 기간이 평균 22개월에 달한다. 또 지역에서 살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내가 약간 힘들어도 내가 살던 곳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가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건 바로 그분들이 조금만 도움이 더 주어진다면 살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 많은 나의 삶을 포기하고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부산은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어선 것이다. 부산은 노인 돌봄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 병원에 입원 중인 김광재 할머니.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한동안 고통이 심했다. 걷는 게 제일 불편하고 앉아도 이 옆구리가 오른쪽 옆구리가 이렇게 탁 터져 나가려고 해요. 막 이렇게 진통이 와요. 진통이 오고
두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밤에 몇 번 쥐가 나가지고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통증으로 일상마저 어려워져 열흘 전 척추 수술을 받았다. 가르쳐 드리는 거 한번 해볼까? 무릎 손 짚고 엉덩이 들고 바짝. 그렇지. 수술 직후에는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왼발 꾸준한 재활 치료 덕분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천천히 올라가면 엉덩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대로. 그렇죠. 회복까지는 6주 정도가 걸린다. 수술 경과는 어떨까?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상태도 많이 좋아졌죠. 내가 막. 신경 수술 잘 돼 있고요. 나머지 이제 시리는 거는 신경이 너무 오랫동안 눌려져 있기 때문에 신경이 일부 상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회복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옆에 가족분들이 있으면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혼자 계시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많이 해봤자 한 2주, 3주 이 정도 이제 입원하고 나도 뼈가 아무는 데는 더 충분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만큼을 계속 입원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나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도 돌봐줄 가족이 없다. 그래 딸내미라도 하나 있으면 있으면 그래도 친구도 되고 자식도 되고 할 텐데 딸내미가 없거든요. 그 아들은 서희라도 이러니까 또 내를 도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나는 그만 자식한테는 어짓 안 하고 손 안 벌리고. 퇴원을 준비하는 김광지 할머니. 수술한 지 2주 만에 병원을 나서게 됐다. 아직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위해 차량 지원이 이루어졌다. 재밌게 잘 지냈어요, 어머니. 네. 차량 지원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의 하나다. 돌봐줄 가족이 없는 할머니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자가 됐다. 도착한 곳은 북구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 할머니가 지낼 케어 안심주택이다. 어때요, 언니? 마음에 드세요? 네, 내 혼자 저기는 딱 됐네, 진짜로. 그래요? 예, 깨끗하죠, 어머니? 예. 케어 안심주택은 병원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머무는 중간집이다. 무엇보다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다. 어르신들이 오시다 보니까 좀 거동이 힘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안전바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CCTV가 있는데 저희가 반복용으로 뭐 이렇게 위험한 걸 빨리 뭐 즉각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또 설치가 돼 있어서 위험한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빨리 발견할 수도 있고 저희 화장실에도 그 비상벨 장치가 있는데요. 저기 안에 보시면은 보통 어르신들이 낙상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때 대비해서 어르신들이 혼자 계실 때 사고가 났을 때 줄을 이렇게 당기시면은 바로 방금 호출됐는데 저희 이제 직원들한테 다 문자가 지금 호출이 되면 문자로 직원들에게 전달되고 위험 상황인지 곧바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케어 안심주택은 비어있는 임대아파트 2채로 조성됐다. 오늘 입소하신 어르신들 옆집에 머물고 있는 주은자 할머니다. 별 말씀다. 네. 내가 병원에 항암 치료를 받아나는 길에 영 어지럽고 이러나는 게 이제 못 다니는 길에 잘 길이 한번 쉬세요 그러면 우리 예, 예. 방에 모시고 갈게요.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까지 케어 안심주택에서 지낼 수 있다. 도움이 많이 되지. 진짜 심적으로도 내 혼자 만약에 집에 가가지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이소.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말도 이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많이 힘이 되지. 케어 안심주택 다울하우스는 부산 북구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의 하나로 주거와 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어르신들이 퇴원하시면 집에 가서 생활하시는 걸 포기하고 요양병원에 가셨다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집인 저희가 다울하우스로 기본 연계를 해서 그 안에서 돌봄 활동과 등과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드리고 거기서 회복이 되시고 나면 이제 대구로 지역사회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연계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르신!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어르신? 네, 네. 들어갈게요, 어머니. 그리고 비가 오고 하니까 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사회복지관 직원이 안심케어 주택을 방문한다. 체온과 혈압을 측정하고 회복 정도를 확인한다. 어머니 142에 81 나왔어요. 왜 그리 많이 넣나? 평상시보다 조금 높긴 한데 그래, 뭐 많이 나쁘진 않으니까 일단 나중에 한번 더 체크해 볼게요. 많이 좀 회복되신 것 같으세요? 네, 이제 지금 회복도 많이 된 것 같고. 네. 그래도 여기서 또 삼시세끼 네. 따뜻밥 해줘서 잘 먹고 편안하게 아, 잘 쉬다가 그래요, 가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대신해 가사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지역의 돌봄 활동가들이 교대로 방문해 식사 준비, 청소, 빨래와 같은 집안일을 도와준다. 아침반이고 저는 낮에 반이 또 한 번 있고 저녁반이 있고. 어머님들을 하루 종일 다 케어가 되는 거예요? 예. 세 분이 이제 갈라가면서. 식사는 지역 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원된다. 빠른 회복을 위해 하루 3끼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식사가 제공된다. 그래서 제가 밥만 지금 못 먹는데 여기 와서는 잘 먹어요. 이곳에서는 내 몸의 회복에만 신경 쓰면 된다. 운동 삼아 집 밖으로 나선 할머니. 그녀가 향한 곳은 케어 안심주택 옆에 자리한 사랑방이다. 이소자 어르신이거든요. 같이 그림 좀 그릴게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회복지관 직원이 상주하며 입주 노인을 돌보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래 시해도 될 거야.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만. 임시로 머무는 곳이지만 주민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할머니의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걷기 운동도 매일 꾸준히 하고 있다. 퇴소를 앞둔 할머니를 찾아온 손님이 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어머니 좀 들어가겠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왔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제가 나온 거는 이제 어머님께서 퇴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고혈압을 비롯해 건강 관리가 필요한데 도움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드리려고 온 거거든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이라고 지금 저희 공단이 어머님께서 이제 혈압이요. 요 고혈압이 지금 만성 질환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관리를 병원에서 도와주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 공단 내 건강 사업과 커뮤니티 케어의 사업을 연계시키는 것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제 사시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삶과도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만성 질환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며칠 후 김광재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왔다. 병원, 케어 안심주택을 거쳐 거의 한 달 만이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집안일을 도와줄 돌봄 활동가다. 좀 더 회복이 필요한 할머니를 돕기 위해 방문했다. 앞으로 2달간 일주일에 2~3번 방문해 집안일을 도울 예정이다. 아유 아니 사무실에 얘기해서. 영양식 지원도 이어졌다. 매일 아침 조리한 음식이 집으로 배달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한테 케어해 주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또 제가 이렇게 본인이 또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내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지역사회 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는 기존에 흩어져 있던 요양 돌봄 서비스와 주거, 의료 서비스를 결합해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 요양, 돌봄을 연계해서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서비스가 빠지지 않도록 빈틈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게 이제 이 커뮤니티 케어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하면 신청을 한다든지
찾아가서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각 서비스를 연계해서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한지를 공유를 할 수 있게 되고 알게 돼서 찾지 않아도 다 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커뮤니티 케어는 2019년부터 전국 16개 지역에서 선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선도 사업에 참여 중인 광주 서구. 오늘은 지역 케어 회의가 있는 날이다. 회의에는 지역의 주거와 복지, 보건의료 담당자가 참석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구와 동의 통합 돌봄팀이 함께 자리했다. 2020년도 3월에 초기 면접을 실시하였고 세대 방문 결과 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 호소와 동시에 주택 개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전 방문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파악한 후 이 회의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결정한다. 어차피 어머님 혼자 그 동산에 들어가니까 주방을 좀 좁게 하더라도 그 어머님 공성을 맞춰서 할 수 있게 설거지도 편하게 할 수 있게 저는 주방을 만들어놨고 도움 받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정보와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한다.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라든지 아니면 이용 지원 그 상담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진료 내역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돌봄이 필요할 것 같은 대상자를 예상해서 그 발굴하고 그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해주는.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려면 무엇보다 주거 환경이 중요하다. 구청 통합돌봄 담당자들이 찾은 곳은 신영순 할머니 집이다. 좀 건강 어떠신가요, 어머니? 불편하시는데 집 안에서나 밖에서 활동하시는데 좀 어떠세요? 불편한 점 없으세요? 우리 딸도 와서 한번 청소해주고 또 그거 댕기는 사람도 와서 한 번씩 청소해주더만. 면담을 통해 할머니가 원하는 욕구를 파악하고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했다. 이러고 화장실 갔다가 여기를 짚어야 일어나. 어머님은 무슨 옆에 딱 잡고 이랬으면 좋겠네요. 여기 무엇이라도 있으면 한테 못하고 잡고 일어나면 이제 여섯. 개선이 시급한 건 넘어질 위험이 높은 화장실과 노후돼 화재 위험이 있는 주방이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집을 오가실 때 안전하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바를 이렇게 설치해 드리고요. 화장실도 들어가실 때 약간 높이 부분을 완만하게 하고 자꾸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바 설치 그렇게 지금 해드릴 계획이고요. 며칠 후 신영순 할머니 집에 공사가 시작됐다. 어머님 다리 없으니까 넘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먼저 낙상 위험이 높은 현관과 화장실 공사가 진행됐다. 낡은 욕조를 제거하고 화장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타일로 작업할 예정이다. 현관 입구에는 안전바를 설치하기로 했다. 낡고 화재 위험이 높았던 주방은 싱크대를 교체해 환경을 개선했다. 커뮤니티 케어 주거 환경 개선에서 고려하는 점은 편의와 안전이다. 이제 그 깔끔하게 해놨어. 밝은 색으로 하얀색으로 했어요, 어머니. 좋습니다. 진짜로 좋네요. 죽겠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끄시면 돼. 이렇게 끄시고 나 사용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게. 알아야지. 예. 알아야 면장을 하지. 예, 이렇게 하시면 어머니 봐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마치 혼자 들어가고 나가고 예. 먹을 거만. 어머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화장실은 타일을 깔아 깔끔하게 정리했고 양변기 옆에 안전바를 설치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좋아. 네, 어머니 조심해서. 또 좋습니다. 이게 더 좋은 곳이 어디가 있어. 손잡이 다 해주고 요거 높아졌지. 요거 다 만들어줬지. 어째 안 좋겠어.
마지막으로 현관 안전바를 확인했다. 아니 해놓은 게 좋기는 하요. 뭐가 됐든지 그러니까요. 나는 좋아. 주방, 화장실, 현관 입구까지 할머니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해 주택 개조가 이루어졌다. 대상자 어머님들께서 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의식주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 부분에 이제 음식을 해볼 수 있는 공간, 씻을 수 있는 공간, 빨래할 수 있는 공간, 또라고 안전하게 돌아가시는 안전손잡이나 그런 부분을 해놓으면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수고스럽는데 왜 넣는 것까지 많이 하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럽니다.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거동이 불편해진 몸에 맞춰 집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몸이 더 불편해지면 여기에 돌봄 서비스가 더해져야 한다. 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주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주거에서 이제 몸이 굉장히 불편해지실 때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케어를 제공해주고 의료적인 지원도 가능한 어떤 주택의 형태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서 지역사회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또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 북구의 주택가. 이곳에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주택이 있다. 세 할머니가 함께 사는 돌봄 지원 주택이다. 거실과 주방은 공동 공간이고 각자 방은 따로 있다. 거기 어머니 집이에요? 예, 우리 방입니다. 공기청정기에 짬내 나고 뭐 이래. 아, 좀 방별로 다 있는 거네요, 어머니? 예, 방마다 다 있어요.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을 비롯해 가전과 가구가 완전히 구비돼 있다. 방마다 개인 냉장고가 있고 화장실도 개별로 사용한다. 들어오려고 난리지 뭐. 우리 들어오고 난 뒤 구경하고 난 뒤 다 불보가 난리지 뭐. 좋다고. 돌봄 지원 주택은 부산 북구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하나로 조성됐다. 주거 환경이 취약한 65세 이상이 대상인데 새 할머니가 첫 입주자로 선정됐다.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거는 남남이었잖아요.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아이고 사심해서 싸우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잘 지내시니까 챙겨주시고.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해 반년 넘게 함께 살고 있다. 그래 방이 시계인데 방 하나에 마루 하나, 막 하나에 마루 하나인데 같이 살겠는지 하고 할머니들 들어오면 사고 연락 있거더라고. 보고요. 찾다가 안 되면 사오는 거지 뭐. 할 수 없지 뭐. 내가 이랬지 뭐. 그 한번 보자니까 이거 보는 데는 깨끗하게 잘 해놔놨고 이래는. 보증금 100만 원, 월세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경제적 부담도 적고 함께 지내는 만족감도 크다. 누가 앉아 안 해봐 얘. 아이고 네가 뭐 어떻고 내가 뭐 어떻고 좋아해. 안 해봐요. 머리 카기도 하고 머리 캐기도 하고 좋아요 거기. 새 할머니가 가꾸는 작은 텃밭이다. 채소를 가꾸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재미를 알아가고 있다. 깨끗하게 올라온다. 아이고 방아잎 봐라. 방아잎 너무 이쁘다. 아이고 요 잠깐 한테도 이리 많이 하네. 갓 수확한 채소가 풍성해 오늘 저녁엔 삼겹살 파티를 열기로 했다. 이벤트 하면서 해. 새 할머니가 나서니 금세 한상이 차려졌다. 마침 사회적 기업 대표인 이흔 씨가 방문했다. 그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 기업이 참여해 돌봄 지원 주택이 만들어졌다. 할머니들은 그를 집주인이라 부르지만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조성하고 지역민들 다수가 누리는 방식이다. 설비와 생활용품은 북구에서 지원하고 운영은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맡는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고령자하고 복합적인
부분으로 조금 이래 주거 문화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오고 왔었던 게 있었죠. 저희는 물리적인 조성에 집중을 했지만 복지관에서 그 지역에 있는 종합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주거 문화 재가 서비스까지 같이 이제 이렇게 모아내는 작업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새 할머니가 사는 집을 매주 방문하는 이가 있다. 할머니들에게 운동을 가르쳐주는 운동 처방사다. 네, 일단 제일 먼저 기지개부터 펼게요. 기지개 쭉. 지역 사회복지관 소속으로 방문 운동 서비스를 담당한다.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푼다. 자, 쭉 핀 상태. 처음엔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었는데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한 4개월 정도 되니까 어머니가 몸이 다들 좋아지셔가지고 그 인바디나 이런 거 체크했을 때도 변화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저도 약간 좀 벅차고 감동이었어요 그때는. 네. 좋아졌어요. 처음에 보다가. 처음에 하니까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했는데 시원해요. 좋지. 몸이 좋고 살은 안 빠지고 딴 운동 안 하고 요거만 하니까 살은 안 빠지고 몸은 얼마나 유연하게 막 다리도 쫙 째지고 막 좋아해. 이 품에 딱 붙어요.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관심과 돌봄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집. 다리 살짝 들어볼까요, 언니? 새 할머니에게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집이 생겼다. 저희 부산이 지금 노령 인구가 엄청 많으시거든요. 저희 구도 만만치 않고 그러시다 보니까 살기 힘들어가지고 요양병원에 가시는 이런 현상도 많으신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런 주택이 많이 보편화가 돼가지고 내가 살던 주택에서 내가 원래 하던 걸 하시면서 더 재밌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독일은 노인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요나단 헬거 씨는 로젠하임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다. 이 집에서 잔디를 깎고 정원을 관리하는 일은 요나단 씨 담당이다. Ich bring noch den Rasenmäher weg und dann mache ich Feierabend. Alles klar. Gut, dann danke ich dir. Du. Kein Problem. Prima. Im Garten vor allen Dingen die Bäume schneiden, den Rasen mähen und so weiter. Im Winter den Schnee zuräumen. So schwere Dinge auch auf der Treppe von oben nach unten zu tragen. Und dann ist das auch so, dass man in meinem Alter so technisch auch nicht mehr so ganz toll ist. Man dann froh ist um kleine Hilfen, wenn irgendwelche Dinge, die Tür nicht richtig zugeht oder ja, der Computer nicht richtig funktioniert, dass man da Hilfe hat. 같은 집에 살지만 두 사람은 가족이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와 방이 필요한 청년이 만나 함께 살게 됐다. 할머니의 일을 돕는 대신 요나단 씨는 방세를 내지 않는다. Wohnt man natürlich relativ günstig, dass man viel Geld spart, weil man eben sich nur beteiligt an den Nebenkosten und nicht 500 € für ein Zimmer ausgibt, sondern eben durch seine Arbeit dann natürlich den fehlenden Betrag ersetzt. 할머니에게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도움의 대부분은 잔디 깎기, 장보기, 병원 동행과 같은 소소한 일이다. Ein Auto zu tragen, das ist prima, denn das wäre mir zu schwer, das würde ich nicht mehr schaffen. Und so sind sie jetzt wunderbar drin, da kann ich wegfahren, kann sie austauschen und hinterher trägt der Juden. 청년과 노인이 함께 사는 집.
도움을 주는 주택 프로젝트는 독일 13개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Rosenheim, oder sagen wir jetzt mal, die Mitglieder im Arbeitskreis Neue Wohnformen waren der Meinung, Rosenheim ist eine Hochschulstadt. Es gibt viele Studenten, die suchen Wohnraum, aber sie haben nicht viel Geld. Und diese Wohnraumberatung, die halte ich für ungeheuer wichtig, weil die den älteren Menschen, den Seniorinnen und Senioren, eben ganz pragmatisch sagen kann, was sie tun müssen, damit sie länger leben können in ihrer Wohnung. 가능한 오래 자신의 집에서 노년을 보내려면 의료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올해 93세인 프란치스카 할머니는 무릎을 다친 후로 활동에 제약이 많아졌다. Dann bin ich gestürzt, hier ganz in der Nähe, mit einem kaputten Knie, das nie mehr richtig geworden ist. Jetzt bin ich Rollatorfahrer und kann mich selbst versorgen für das Notwendige. 프란치스카 할머니는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결혼하지 않아 혼자 지내는 게 더 익숙했는데 이제 돌봄이 필요한 나이가 됐다. Meine Nichte mit dem Notwendigen. Aber wie ich aus der Versorgung rausgefallen bin, hat meine Nichte den Transport gefunden, die 안드레아 씨는 방문 전담 간호사다. Guten Morgen. 매일 프란치스카 할머니 집을 방문한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위해 압축 스타킹을 신기는 일이다. Also wir kommen täglich zu dieser Dame, morgens um die Strümpfe anzuziehen und abends aber auch wieder die Strümpfe auszuziehen. 매일 아침 저녁으로 2차례 방문해 할머니의 건강을 살핀다. Vielen Dank. Blutdruck wie ein junger Hüpfer, 120/80. Hervorragend. 93세 고령이어서 만성질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머니가 복용하는 약을 챙기는 것도 방문 간호사의 일이다. Und auch natürlich Insulinversorgung, das heißt, wir ermitteln den Blutzucker, danach spritzen wir dann das Insulin. Wir machen Verbandswechsel. Es werden also manchmal auch Ernährung übernommen, über eine Portversorgung heißt das. Das ist, wenn jemand nicht mehr, vielleicht nicht mehr Nahrung zu sich nehmen kann, dass er trotzdem noch versorgt wird mit Nährstoffen. Und also es ist also sehr, sehr vielschichtig. 방문 간호 업무를 마치면 보고서에 기록을 남긴다. 진료나 처방이 필요하면 할머니의 주치의에게 방문 진료를 요청한다. wenn es wirklich das Wetter nicht erlaubt, dass ich rausgehe, dann kommt mein Hausarzt zu mir her. Ne, wenn der weiß, es regnet oder es hat Eis draußen oder Schnee, dann kommt der zu mir ins Haus. 혼자 사는 할머니가 가장 걱정하는 건 위급한 상황이다. Das ist der Notruf. Wenn ich da drauf drücke, ist es der Notruf. Ne? Und die Zentrale der Johanniter ist in Wasserburg. Das? 긴급 호출용 비상벨인 셈이다. Grüß Gott, Frau Mühlthaler, hier sind die Johanniter. Ist alles in Ordnung? Das ist mein Proberuf. Okay, der hat einwandfrei funktioniert. Ist gut, danke schön, bis irgendwann. Ich schalte aus und ich wünsche Ihnen noch einen schönen Tag, Frau Mühlthaler. Das System ist so, dass wenn die Frau Mühlthaler den Notruf aktiviert, dass dann die Zentrale bekommt dann diesen Notruf und die fragen dann nach. Es ist eine Telefonnummer hinterlegt, wo man jemanden anrufen kann, der dann hier vor Ort auch die Tür aufmachen kann, oder es wird sofort ein Rettungsdienst gerufen. 프란치스카 할머니가 지금보다 더 나이 들고 아프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독일은 고령자를 위해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Das geht auch bis zum Tod. Menschen mit Demenz können und sollen auch zu Hause sterben dürfen in ihrer
vertrauten Umgebung, mit ihren Familienmitgliedern. Und auch da gibt es besondere Pflegedienste in Deutschland, die sterbenden Menschen intensiver betreuen, auch medizinisch betreuen, wenn es dann auch um Schmerzmedikamente geht und so. Und so versucht man eben immer von der Bedarfslage heraus dann die verschiedenen Akteure in der Praxis mit ins Boot zu holen, um das gewährleisten zu können, dass derjenige so lange wie möglich zu Hause bleiben kann. 고령화로 더 심각해지는 노인 돌봄 문제. 독일은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로 대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통해 돌봄과 의료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 서구의 재택의료팀, 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가 한 팀으로 움직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기침이나 가래는 어때? 가래? 나와. 나와. 예, 요 머리도 다 아파. 아프고. 대상포진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 다시 한번 숨 쉬어볼까? 문화자 할머니는 10년 전 고관절 골절 후 침상 생활을 이어왔다. 최근엔 대상포진까지 알아 통증이 심하다. 운동 치료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렇게 약물 정리를 통해서 통증 조절하고. 그럼 가 있죠? 네. 네. 먼저 작업치료사와 함께 운동치료를 받아보기로 했다. 요렇게 하면 풀어질란가? 응. 여름 손들어? 옳지. 잘하시면. 쪼가도 들고네. 할머니는 10년 넘는 침상 생활로 근력이 약해진 상황.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재활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다. 운동을 해, 그게 좋지. 시원하지. 말하자면 딱 굳어갖고 있다가 온몸을 가만히 놔두게 굳어버렸지 않아. 시원하지. 이제 할머니가 전반적인 이제 일상생활을 봤을 때 하루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침상에서 생활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좀 힘드시니까 욕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에 구축이 와서 이제 그 위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재택의료 서비스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이 대상이다. 방문 진료는 월 1회, 방문 재활 치료는 매주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금이라도 쓸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막 그 정도, 그리고 걷는 것도 좀 더 이제 왼쪽 발을 좀 더 힘을 좀 주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돼도 저희들은 엄청 만족할 거거든요. 적절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입원하는 것을 줄이는 게 목표이고, 또 한 가지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빨리 입원 치료를 통해서 빨리 퇴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질환을 앓는 고령자는 진통제를 비롯해 많은 약을 복용한다. 잘못된 약물 복용으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 약물 관리도 이루어진다. 조금 안 드시게, 지금부터는 이제 빼고 드시게요. 이거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쓰고 나머지 약들은 지금 호흡기 약들이라서 꾸준히 드셔야 될 약들입니다. 정기적인 방문 진료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은 안심이 된다. 폐렴도 좀 많이 앓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가게 되면은 워낙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잘 안 받아줘요. 중간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한 번씩 체크해주면 아마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재택의료센터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가 정착되려면 재택의료의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보건이라든가 복지 서비스가 분리되어 있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입원과 같은 그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병원에 들어가야 하는 사태를 막고 우리가 지역에서 나이 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들이 배출되어지고 잘 훈련되어지는 것도 필요하고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2025년도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진입인데 채 3년이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에 그런 부분 시스템도 갖추고 전문 인력도 교육하고 시민도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한 적응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3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남은 게 아닌 거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인 돌봄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살던 집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지역사회와 함께 그 답을 찾아야 할 때다.